건전한 비평은 세상을 바르게 한다. 클린한 유튜브 세상을 꿈꾸는 신개념 유튜브 비평 방송 저널리즘 구튜브. 안녕하세요, 이승훈 작가입니다. 뭐 아무도 박수를 안 쳐주니까 그냥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네요. 저희가 그 주말 내내 아동구 TV에서 구독자가 딱 100명 올랐더라고요. 소중합니다. 100분 참 소중하지만 언제쯤 저희 4만이 될까요? 지금 36,800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에 좀 4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4만 되겠죠, 우리 청장님? 당연히 돼야 안 되겠습니까? 뭐 걱정이 돼요? 아니 저는 이젠 좀 쫄리네요. 시간이 되니까. 우리 또 구투를 또 시작했고 또 새로운 유튜브에 대한 우리 평가도 하고 또 새로운 좋은 유튜브들 소개도 하고 이러면은 이걸 여기를 통해 가지고 보게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또 더욱더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모이실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총장님이 조금 더 개그가 더 늘어야 한다 이런 뭐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그는 이제 앞으로 더 줄일 생각입니다. 뭘 더 줄여야 더 높여야죠. 요즘 물오르셨던데.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오늘 방송하신다고 이렇게 이발도 하고 오셨는데 오늘 이발하고 개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알겠습니다. 정말 철벽남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열린민주당 창준이 김상균 대표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잔당 세력 대표 김상균입니다. 그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그 무슨 말만 하면 열린민주당 그 잔당 세력, 열린민주당 장당 세력.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이 네 글자인 줄 알았어요. 잔당 세력. 잔당 세력. 제 이름은 김상균입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언급하실 때 열린민주당 창준이 대표 김상균이다라고 콕 집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입에 붙는 건 잔당 세력이 붙어요. 저는 창당 세력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잔당 세력이라 그래서 지금 창당 준비를 하느라고 한참 바쁜데 창당을 하는지 잔당인지를 좀 헷갈려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사부로님은 잔당 세력이 정확히 맞죠? 그렇죠. 이전에 그 열린민주당이 합당되는 과정에서 당원이었는데 합당을 반대했던 당원이었으니까 잔당 세력이 맞고. 그러면 우리 안홍구 총장님은 뭐가 되나요? 본당이 되겠죠. 개그 있다니까. 개그 감각이 있으세요. 본당 세력. 근데 이제 무슨 세력인지도 모르는 분은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김성수 평론가는 아직 늦으셨습니다. 늦고 계십니다. 근데 뭐 캐릭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오시는 게. 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숨어가지고 언제쯤 날 소개하나 이러면서 그렇죠. 저쪽에서 보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또 저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은 바로 방송 나누기로 하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접근했다, 근접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근데 저는 여론조사를 원래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국힘당 쪽에서 주로 내는, 근데 뭐 몇 개 언론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내긴 하는데 여론조사를 지금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도 해본 입장이거든요. 해보면은 일단 이쪽에서 원하는 거를 여론조사 기관에서 물어요. 뭘 어떻게 드리면 돼요? 어떤 뭐 대화를 조금 하는데 그 사이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하는 이유와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은근히 이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걸 좀 묻는 경향이 있어요. 니즈를 좀 파악하는구나. 근데 이게 문항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표본을 표집할 때 그 표본 표집의 그 성향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하나의 하나의 딱 정해진 하나의 그 법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아마 그래서 그 여론조사 기간이 계속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은 올라가는 그 추세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 뭐 40%에 육박했다고 하면서 38.9%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보면 그거는 추세에서 한 1~2% 정도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수가 많다. 아니, 허수라기보다는 무의미하다.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잔당 세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수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두 군데의 여론조사 기관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왜곡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 추세는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화물연대 파업이다라고 하는 걸로 지칭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월드컵도 이겼는데 맞아. 기분 좋은데 윤석열 잘했다고 해주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전화도 한번 했고.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근데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상승 모멘텀이 형성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좀 상승 분위기인 것 같긴 하다. 네네. 예, 일단은 그렇게 좀 얘기 나눌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보면서 대부분이 뭐 화물연대 투쟁 원칙 대응에서 상승 요인이 있다. 네네.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이 되게 파악을 많이 했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니까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타이틀을 뽑는 게 네. 왠지 그쪽으로 좀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네. 저는 이전에 약간 좀 경향성들이 좀 파악됐던 게 언론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이 파업이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네, 인식이 됐어요. 예. 그런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언론에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게 뭐였냐면 네. 이 기름을 못 구한다. 네, 맞아요. 뭐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일단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가중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윤석열 정부 강경 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시민들이 조금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이야기 나누는 동안 그 열린민주당 잔당 세력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예.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어유 장갑이 오늘 좀 컨셉을 갖고 그거 아닙니까? 그 저기 뭐죠? 옛날에 그 저기 싸우는 그 야인 시대? 예. 야인 시대 그 컨셉이네요. 예. 진짜 그 이상한 놈들이 예. 자기가 탐정이라고 사칭을 하면서 형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와. 예, 그러면서 뭐 말도 안 되게 우리 예. 민주 그 촛불의 예. 그 어른을 갖다가 막 고발하고 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고발 사주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형 장갑. 그러다 고발 당할 것 같은데. 법보다 법이 무서워요. 아 주먹보다 법이 무서워요. 지금. 주먹보다 범위 무서운가요? 지금 현재 좀 알겠습니다. 무서워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얌전히 빼겠습니다 그럼. 이런 호흡이 좀 예. 맞아서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이게 밝혀졌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 통정 매매 한 거 아니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런 게 지금 뭐 증거가 좀 발견됐다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증권 관련돼서는 우리 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최고죠. 네. 예. 현대증권이 좀.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사람들 인식을 제가 조금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주가 조작을 이해를 하는데 막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을 했냐 안 했냐 예. 전부 다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가다 보니까 그렇죠. 마치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인이 하는 것처럼 네.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주가 조작이라고 하면은 주가 조작 단입니다. 단이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팀이 되지 않으면 그런 할 수 없는 공모에서. 일이에요. 이게. 예. 그럼 거기에는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첫째는 그 주식을 잘 선정을 해야 돼요. 네네. 그 소위 말하는 장롱주가 많은 거. 음. 그러니까 팔려고 시장에 나오는 주식이 적은 주식. 그렇죠. 그래야지 주가를 올리기 네. 쉽어요. 그러니까 여기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장에서 그 움직이는 거 얼마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큰 돈을 안 사죠 누가? 예, 큰 누가 돈- 그걸 왜 사겠어요? 왜 사겠어요? 자동차 대리점인데.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거를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 없는 데다가 얼마 큰 돈을 안 들여도 주가를 띄울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정보나 그다음에 이런 내부 정보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음. 흘려 가지고 이거를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줘야지 그렇죠. 사람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작하는 팀이 있고 그 전체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사고 파는 사람까지 지정을 해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네. 통정매매라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 사고 파는 통정매매를 하는 사람, 그다음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있어요. 그 돈을 대주는 사람. 그래서 그 역할 분담들이 되고 예. 그럼 주가가 다 이렇게 조작이 돼 가지고 돈을 낮은 주식을 사 가지고 높은 고가에서 팔았다. 그렇죠. 그럼 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러면 어떻게 분배를 하고 누구 한 사람이 다 먹으면은 그동안이 관여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고 나누어 가지는 구조인데 음. 여기에서 좀 특이하게 음. 여기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이제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고 네네. 통장이 8개인가 지금 등장해요. 음. 그럼 그 사람이 이 진짜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먹은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주식을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옥션 같은 데서 비딩을 시켜. 예. 근데 비딩을 시켜가 원래는 10억짜리인데 예. 비딩 시켜가 100억을 만들어요. 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10배를 그렇죠. 10배를 이용해 그냥 먹는 띄어가지고 거죠. 예. 자기는 그 값을 올려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럼 여기도 이
그 도이치모터스라는 주식을 원래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값이 많이 올랐을 때 팔면은 그 사람이 많이 이제 갔죠. 많은 이익을 네. 보는 거죠. 네. 지금 여기서 보이는 흐름을 보면은 건호수라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재고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과연 언제 얼마나 해가지고 그 돈을 실현을 했느냐 네. 이게 이제 주가 조작의 실체 그 저거를 보는 거죠. 그럼 그거를 나중에 누가 얼마를 나누어 가질 것인가 실제로 기획했던 사람과 실행했던 사람 그리고 전주 그다음에 주식을 보유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자기 혼자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주가 조작을 보는 이해하는 방법인데 근데 여태까지 설명한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저는 최대한 따라가고 있어요. 예, 최대한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거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김건희가 그렇죠, 전주였다는 핵심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네. 이건 그걸 전제로 하고 네, 전주라고 하면 여기서 김건희 혼자서 전주인 걸로 보이는데 아니죠. 거예요. 아니죠. 네. 거기에 전주가 4명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우리 네. 지금 등장하는 인물 중에 김건희, 예. 양모, 정모 둘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김건희는 처음에 손해 봤다고 그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거 아니잖아요. 네. 나중에 보면 실제로 많은 돈을 남겼을 걸로 지금 추정되는 그런 자료가 나왔잖아요. 윤석열이 보여준 건 신한은행 계좌밖에 안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스모킹 거는 대신 증권의 예. 계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신한은행에 있던 것을 그 보내준 자료도 그 대신증권으로 보내는 자료를 지우고 그렇죠. 오히려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네. 정리를 했었죠. 그 당시에 그게 핵심인데 어쨌든 이 김건희 씨가 여기서 뭐 잃었다고 그 주식을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하는 부분은 아닌 걸로 지금 밝혀졌고 네. 그러면 손해를 본 사람도 있고 이익을 얻은 사람도 얻은 있단 사람. 말이죠. 예. 그래 나중에 이것들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일했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감옥 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데 네. 아무 돈도 안 받고 그런 일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전주와 그 역할 실제로 이익을 남겼는 거 이게 수사의 쟁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김건희 씨 나는 거기에 관여 안 했다. 그래서 8만 주를 본인이 직접 그것도 이정필이한테 맡기지 않고 네. 직접 본인이 팔았는 그런 그게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등장 인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게 이번에 그 보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보도에서 민모라고 그렇죠. 튀었던 예. 그랬다 미국으로 잡혀온 뽑혔던, 놈. 예. 요 놈한테 이제 검사가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민모가 마치 김건희라고 하는 그런 파일을 직접 갖고 있다가 아래 직원한테 주었다가 그 직원은 나도 모르는데 이런 걸 위에서 시키는 대로 받았을 뿐입니다. 이랬는데 민모는 나는 거 기억 안 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실제로 김건희가 사세요라는 문자가 가니까 7초 만에 네. 3,300원에 이걸 샀더라라는 기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검사가 물어봤는데 그걸 보도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안 됐죠. 전부 다 민모가 모른대더라 기억이 없대더라 이것만 대서특필한 거. 그렇죠. 여기서 이제 꼼수가 있는데 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안홍구 청장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민모하고 이런 짓거리를 할 때가 1차잖아요. 1차. 처음에. 그렇죠. 처음 그 3억 7천 정도를 벌 때. 그렇죠. 네. 3억 7천 정도를 이 김건희가 벌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김건희는 3억 7천 갖고도 양이 안 찹니다. 그래서 권오수한테 지랄합니다. 실제로 그 증언들이 다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심지어 양모는 이때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죠. 그렇죠. 손해를 봐가지고 이걸 가지고 누구 그- 찾아갔을까요? 그 이정필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예. 그 이정필을 찾아가가지고 이거 근데 손해 봤는데 이거 돈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건호수한테 가서 너 돈 달라고 해라. 네. 이제 하니까 건호수가 이제 당황하고 그때 이제 이 전체 기획자한테 예. 그 역할을 맡깁니다. 예. 이 기획자한테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기획자가 김모라는 사람인데 네. 그 기획자가 누구를? 이정필한테 가서 예. 너 입 다물고 있어라 예. 라는 하면서 사실 확인서를 받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시 의문이 드는 게 네. 우리 저 작가님이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우리 격가지 뉴스라고 말씀하셨죠? 네. 메인 주제가 아니라. 아니 격까지 잠깐만 근데 우리 청장님이 좀- 요거까지는 조금만 더 네. 들어가 보자고. 우리 앞에 사전 설명 좀 길어서 그러는데 여기가 흥미진진해요. 아 여기서 여기서 진짜.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예. 자, 지금 구독자 빠지고 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오를 구독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찾아갈 때 그 이정필이가 처음에 찾아갈 때 중간에 그 끼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김만배라는 자가 이야, 등장하는데 이분 김만배는 여러분들이 대장동에만 지금 등장하는 거. 대장동 천화동인 1호, 2호, 3호의 주인 그 김만배. 그다음에 그 김만배가 김건희 주가 조작의 그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기획자가 네. 사실 확인서를 다 작성해 가지고 그거를 김만배한테 들려서 누구를 찾아가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김만배가 찾아간 곳이 나중에 그 시점이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시점이 그 대장동에서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 검찰 수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검찰 수사로 받으러 갔는데 가면 오늘 김만배가 이렇게 이야기죠. 너 가면 올라가면 커피 한 잔 하고 내려와. 맞아. 하는 그 시점하고 거의 네. 비슷하구나. 일치를 합니다. 일치하는구나 아예. 그 사실 확인서를 가져가 가지고 네. 실제로는 윤석열을 만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충격적인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그 궁금해하는 결론부터 한번 질문을 해보면 김건희, 예. 지금 최근에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이번 주 중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어떻게 대해서는 판단을 하시나요? 이제 조상호 변호사가 이제 유권 해석을 한 게 있는데 네. 우리 그 안청자님이 길게 설명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걸 보면은 김건희는 사실상 지금 전주로서 1차, 2차에 전부 관여했고 그리고 1차, 2차에 전부 돈을 남긴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실 확인서를 이정필이라고 하는 자가 김모라고 하는 자한테서 받아내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확인서를 김만배는 그걸 들고 윤석열을 찾아갔다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면 이거는 완전 공범이죠. 사실 확인서가 있는데 김건희가 같이 관여했다는 네, 네. 그걸 가지고 사실은 카드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재판에서 이 자들이 다 공범인 자들이 유죄가 나오면 당연히 이 김건희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로 추후에 지금 현재 기소가 안 됐더라도 나중에 또 기사도 있고. 이 부분을 갖다 놓고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지금까지는 유권에서 돼 있는 그렇죠. 상태입니다. 법조인들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범이 되면 네. 일단 지금 현재 공범으로 입건할 당시에 공범으로 기소가 안 됐다 하더라도 네, 네. 이게 공범으로 다른 같은 아까 이야기했을 때 이 단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이 전체 사기단. 단에 이게 사실 주가 조작이 쉽게 말하면 사기단입니다. 네. 이 주가 조작하니까 무슨 사기하고 관계 없는 걸로 사람들 오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주가 조작의 실제 적용 법리는 아마 사기. 사기로 걸 겁니다. 그래서 사기에 해당되는 사기단의 일원이 되면은 공소시효가 지금 중단되고 있다. 그렇게 그렇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야,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짧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예. 의미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여기서 끼어 들어가지고 부산저축은행의 1,100억을 그냥 뺏기는 걸 무마시켜 준 거예요. 야, 그래서 결국 그 시드머니가 남아서 박영수가 그걸 가지고 맞아. 대장동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가 예. 있었고 실질적으로 박영수가 자기 이름이 살짝 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뒤에서 주도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남욱을 그 앞에다 내세워 가지고 그렇죠. 사실상 주도해 나가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영수를 빼놓고 대장동을 갖다 수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하면서 계속 이재명한테 맞추려다가 오늘도 개촉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시나리오가 안 맞아가 아구가 오늘 안 김만배 맞아가지고. 변호사가 남욱한테 네. 야, 너 이재명한테 돈 줬다는 거 증거 있어? 물증 있어? 그러니까 그건 내가 밝힐 것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좀 말이 그리고 나는 안 맞으니까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들었다는 거고 네. 그렇게 듣고 돈을 줬다. 네. 난 몰라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지금 재판 과정을 잠깐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재판 과정을 우리가 보면 이게 그 재판이 아니라 여론 정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남욱이라는 친구가 이 원래 변호사거든요. 그럼요. 변호사가 이 전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증거는 사실상 아무런 증거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는 거예요. 위증죄로 처벌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욱이가 김만배한테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들었는데 김만배가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고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네.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 얘기도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CR도 안 먹혔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렇지만 했잖아요. 아랫사람이 다 했다. 아 여기 붙었어. 여기 붙었어. 아랫사람이다. 아랫사람이 다 했다. 네. 그럼 그 아랫사람이 다 했다고 해서 이재명이 잡혀 들어갑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 그대로도 자백을 한 거예요. 네. 이재명은 남욱 씨 같은 경우에 얘기를 너무 많이 해놨던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측에서는 계속해서 인용하는 게 남욱 변호사가 CR도 안 먹힌다라고 하지 않았었냐. 그러니까 오늘 나온 기사에 보면 이제 앞에 따옴표 붙여갖고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CR도 안 안 먹힌다. 먹혀. 그 뉘앙스는 뭐냐면 어차피 먹힌 건데 이렇게 하기로 했었던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번 주에 주목했었던 거 중에 하나가 그 유동규 씨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맞아요.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라고 왜 하더라고요. 그랬을까요? 그 얘기가 다 끝났다라는 거죠. 굳이 야.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돈 쓸 필요가 없다. 그렇죠. 검찰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이미 나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줬고 검찰은 나에게 편의를 봐주기로 했으니 어쨌든 검찰이 기소를 약하게 하면 그 센 변호사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네. 돈이 없는 척을 해야 돼요. 네. 있어도 없어야 돼. 그렇죠. 만약에 지금 돈이 있으면 전달 안 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남욱 말대로라면 아랫사람들이 다 했다라고 하는데 유동규도 사실은 아랫사람에 아랫사람, 해당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재명 선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남욱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배달 사고가 된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근데 지금 유동규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갖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건 뭐 돈을 어디다가 짱 박았든가 최소한 아니면 지금 이미 얘기가 다 끝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기사- 검찰이 지금 기괴한 짓을 해요. 갑자기 남욱이 막 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은 전혀 하지도 않던 짓을 합니다. 범죄 수익을 이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그거를 이제 압류를 걸어놔요. 네. 그런데 그 압류한 돈에 유동규가 가져간 돈이 있을까 없을까? 실제로는 공식 기계적으로는 있어요. 기계적으로 있는데 실제로 그 돈 압류된 돈에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은 다 이미 가져갔잖아, 걔네들이. 네네네. 가져갖고 지금 압류를 걸어놓은 돈은 화천대유에서 네. 받은 돈을 압류 걸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유동규는 다 쓰고 나서 나는 다 전달해놓고 없어요라고 발뺌하고 자빠져 버리면 유동규는 다 받고 아무것도 환수를 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잡아놓은 건 누구 돈을 잡아놓은 거냐? 김만배 돈을 김만배. 잡아놓은 거야. 김만배를 협박하고 있는 거야. 야, 너 3년 갔다 보면 700억 생길 것 같지? 아니, 내가 뭐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럼 지금 이런 사태를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그러면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에게 향할 것이냐 끝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이런 거죠. 이제 아까 이야기한 700억을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김만배 돈이잖아요. 네. 김만배 돈을 이제 유동규를 주느냐 남욱을 주느냐 네. 그 이재명 측근한테 갔다고 지금 네.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김만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만약에 주려고 했던 돈이다 하면 범죄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범죄 수익이 되면은 그거는 국가가 몰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4,403억인가요? 그걸 다 몰수하게 돼 있습니다. 와. 그래서 김만배 입장에서는 주려고 진짜 실제로 주려고 해도 안 했다고 해야지 되는 그렇죠. 내 거예요. 돈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김만배한테 답을 얻어낼 수가 없다.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그런데 이제 남욱이하고 유동규는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줬다고 하면은 그 돈은 저한테는 못 들어올지언정 자기는 형량은 줄어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진짜 이거 코미디예요, 코미디. 진짜 코미디네,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재명 끝까지 못 잡아놓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내년 봄에 뭐 이재명은 소환 조사하고 뭐 어쩌고 한다 그러지만 못 잡아놓아요. 김만배가 저거를 갖다 굽힐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지금 본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느냐 뭐 소환 조사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의 정치력에 이제 흡집을 내는 게 망신 일단 주죠. 맞아. 기본적인 네. 목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면 언론 플레이입니다. 네. 근데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되면 딱 그 언론 플레이를 갖고 받는 세력들이 민주당 내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되는 게 뭐 당원 80조에 의하면 기소되면은 대표직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맞아요. 나오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이낙연 씨의 싱크탱크가 움직이고 있고요. 아니면 뭐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털고 돌아와라 연기를 기타 피우는 등등의 세력도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 같이 싱크가 맞아서 움직이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소환 조사하는 것만 갖고 포토라인에 세우기만 해도 민주당 내부에서 알아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격을 주는 게 일단 가장 큰 목적이 근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타임에서 윤석열이 닭대가리 짓을 했어요. 어허. 서훈을 끝까지 이제 구속을 시켜놓은 거야.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이낙연계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네. 빠게 돌았습니다. 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새끼들 봐라. 어허. 문재인까지 가겠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린다고? 그건 또 이제 니들 상황이 다 다르죠. 니들 다 죽었어. 이래서 지금 갑자기 그 보수 언론들한테서도 네. SOS가 나오고 있어요. 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건 아니야. 야 이건 니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지금 갈라치기 열심히 우리가 해놨는데 다시 뭉치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이낙연은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데 네. 윤영찬 혼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서른이 아무리 저렇게 설친다고 해서 그냥 씨알도 안 먹히지. 설레발만 치는 거지 저게 될 것 같아? 맞아요. 안 된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 관건 과연 서훈을 구속한 게 예. 저들한테는 이득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악수가 되지 요걸 않을까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문 대통령님께서는 SNS 활동을 하시면서 네. 예. 우리 또 고양이가 눌렀다잖아. 이재명 고양이니까. 당 대표에 대한 걸 좋아요를 또 누르셨죠. 고양이가 눌렀다잖아. 고양이니까. 그랬답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있지. 예, 그러니까. 진짜 아우 눈치도 없이. 고기만 딱딱 눌러 그렇게. 제가 아는 고양이 중에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이 뭐 사람이. 영향력은 없지만 참고로 SNS 활동을 좀 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본인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럼 더 문제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네. 그 X 내가 알고 있거든. 네. 의심이 되는 X 예. 적당히 해라. 하여튼 저는 그 유동규 저기 돈이 없어 변호인을 못 산다. 뭐 국선을 뭐 변호인 한다. 그 기사에 제일 웃긴 댓글이 뭐였냐면 유튜브 해라. 너도 유튜브 해. 누구처럼. 그러면 막 일본에서 돈이 쏟아질 텐데. 야, 저는 그 댓글이 제일 웃겼습니다. 갑자기 누군가는 굶게 될 겁니다. 예? 욕잘하시는 예, 분 뭐 같은 누구라고는 분은 굶게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또 유튜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또 한 주간 지난 예. 한 주간 유튜브가 어떤 그 유튜브 채널이 좀 인기가 있었고 또 혹은 또 어떤 채널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소위 말하는 슈퍼챗을 그런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인기 있었던 채널 뉴스 정치 순위를 보겠습니다. 1위는 MBC 뉴스였고요. 와, 부동입니다. 부동이. 네, 2위는 YTN.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3위가 지난주는 KBS 뉴스였는데 이번에는 MBC 뉴스가 3위로 올라왔고요. KBS 없어졌네요. 네, 이 KBS 가 MBC 뉴스가 MBC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MBC. 예, MBC가 지금 본 채널과 유튜브 채널이 다 있으니까. 1-3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야. 그리고 4위가 지난주는 JTBC였는데 이제 5위로 내려갔고 4위가 SBS. 예, 이건 월드컵 때문이죠. 야, 그러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5위가 지난주에는 성창경 TV였었는데 이번 주엔 JTBC 뉴스로 이렇게 됐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바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정치 슈퍼챗 순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 주라기보다는 이제 지난 주에는 EQ 채널이 이제 일위를 슈퍼챗 수입이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도대체 1인이 하는 채널 아닌가요? 1,100명. 예. 네. 1인이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1,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예, 일주일 만에 1,100만 원입니다. 지난주 1위는 이제 더 탐사였는데 네. 예, 아이고 3위로 내려갔고요. 자,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시사타파가 2위, 3위가 이제 더 탐사고 4위가 인사잇. 인사잇은 요게 이제 그거죠. 강용석이 하는. 이제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네. 이제 11호는 더 탐사의 보도 네. 중에 이제 청담동 게이트. 네네. 이 청담동 게이트에 대한 이제 거짓말 논쟁 이게 있으면서 거짓말이다, 더 참사다, 죽여라 뭐 이러면서 맞아요. 돈이 쏟아 들어왔죠. 이때 엄청 들어왔다는 그런 게 있었죠. 네. 그 영상이. 그리고 5위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김종호와 함께하는 요게 이제 5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뉴스 정치 라이브 시청자입니다. 지난주 동접자죠. 네, 동접자죠. 이제 1위가 딴지 방송이었네요. 예. 이 딴지 방송은 지난주에는 2위였었는데 1위로 올라갔고요. TBS에서 김원준이 잘린다는 소문이 돌면서 예, 예. 더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만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연말까지만 예. 그렇죠. TBS 내년도 되면서 시원하게 뉴스 공장이 날아가고 신장식의 신장기업도 날아가고 아, 전부 다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정식으로 어떤 입장이 나올 건데요. 예. 제가 뭐 이번 주에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엠바고를 지키려고 그러다가 예.
뭐 근데 이건 뭐 엠바고라기보다는 또 구체적인 건 얘기 나올 때 다 알고 알 사람 다 얘기해가지고 나만 계속 지키고 있었어. 예. 딴지방송국이 이제 73,222명이 동시 접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위가 SBS 뉴스, 4위가 MBC 뉴스, 5위가 채널 A 뉴스였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는 조선일보가 있었는데 조선일보는 나가리가 됐습니다. 순위에서. 자, 그리고 이제 뉴스 정치 구독자 급상승한 채널 한번 보겠습니다. 1위가 사막여우입니다. 오. 사막여우 혹시 아시나요? 전 처음 듣는데. 아, 이거 유명한 채널입니다. 사막여우가 지난주에 급 하락한 순위에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 맞아요. 급 하락했던 게 복구된 게 아닐까. 예. 그럼 이제 우리도 전략적으로 아농구 TV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급 하락을 하면 일단 구독 해지. 네. 그러면 구독 급 하락의 그렇게 모은 명단이 걸 채널이 아니야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여보세요? 모은 그런 걸 다음에 여보세요? 다시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급상승 저 채널로 100만 올라가지 정도 않겠습니까? 돼야 되고 또 뭐 신도 정도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저 안홍구 청장님께서 저 부드러운 인품으로 네. 욕 한마디 안 하면서 하는 그런 채널이 어떻게 누구 욕쟁이 채널처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잠깐 이 빠져봐 사막여우, 잠깐만요. 청장만 보세요. 이렇게 됩니까? 그 사막여우 구독자 신규가 34,000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안홍구 그렇죠. 청장님이 지령을 내리는 거죠. 전 구독자는 해지해라. 그러니까 거의 우리 그래서 우리네. 0명이 됐다가 어. 다시 구독해 주세요. 그래서 35,000이 구독을 하면 급상승 채널 1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순위 한번 빨리 올리려고. 가시고요. 네네. 예, 빨리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위 MBC, 3위 MBC, 4위 SBS, 5위 YTN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에는 공작관 TV, 신투브 그 신혜식 4시 10분 이렇게 보수 채널이 많았었는데 전부 다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예, 월드컵의 힘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스 정치 구독자 급 하락한 지난 순위를 보겠습니다. 1위가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가 거의 2,000명이 동시에 빠졌고요. 강영석이 이제 죽는다는 걸 다들 아신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거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 사실은 뭐 윤석열이 끝까지 죽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어떻게 표명을 했냐? 예, 지들 구독자리랑 지인들끼리 호텔에 가가지고 100몇만 맞아요. 원짜리 돈 뭐 그걸 또 후원금으로 처먹었대더라.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다들 이 우익 쪽에서 돈 대주는 사람들은 눈치챕니다. 아, 여기가 아닌가벼. 네네. 딴 데로 가야 되겠구나. 어디로 좌표가 찍힐까? 이러면서 이제 돈을 걷어들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참고로 요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요 강용석 같이 이제 식사를 한 모 연예인이 있습니다. 뭐 우리 기사는 많이 떴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연예인 연락처가 이제 작가들 방이 있어요. 한 10,000명 정도 모여 있는 전국의 모든 작가가 있는 방이 있거든요. 단톡방에서 연락처 수배가 그분 연락처를 빨리 알려달라고. 왜냐면 저 인터뷰를 따야 하니까. 그 천인의 방인가 뭐 그러지 않았어요? 예? 뭐 천인 방인가 뭐 아니요. 저희 작가들만 작가들 모여 방. 있는, 그러니까 작가 1,000명이 원래는 모여서 시작했다는데 10,000명이에요. 이제 지금 10,000명 넘습니다. 야, 그 방 이름은 엄청나네. 좀 다르고요. 네. 예. 하여튼 그때 오래간만에 그분 이름을 들으면서 참 거기에 어떤 채널 어떤 패널이 좀 문제래더라 이런 말이 한 번이라도 올라오면은 그 패널은 일이 다 끊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는 그런 패널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패널에 대한 평가 안 올라오지. 그 이제 김성수 평론가라는 분이 이름이 한번 올라가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보통 이제 핫한 분들은 빨리 연락처를 이제 수배를 해야 하니까 섭외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 연락처 띄워 주셔도 됩니다. 예? 연락처 공개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그럴 것 같은데요. 얘 누구야? 이러면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얘 누구야? 저를 두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로이랩스탯 글로벌. 요거는 이제 참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주식 채널입니다. 예. 세 번째가 갑자기 그 말하기에는 전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시안보스 에스파뇰이라고 읽어야 합니까? 뭐라고 읽어야 합니까? 예. 요거고 이제 사회가 퍼플튜브, 링컨 아카데미 등등 이런 채널들이 순위가 확 하락을 했습니다. 퍼플튜브 같은 데가 이제 주로 이슈 뜨는 걸 가지고 국뽕 비슷하게 버무려 가지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런 데가 원래는 이제 그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돈도 잘 벌었던 데인데 요즘에 아마 옥석이 가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가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잠깐 언급만 하고 바로 넘어갈 건데 국뽕뉴스 이런 채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제목만 보면 뭐 난리야 난리. 뭐 이번에도 이거 보니까 브라질 16강 부전패 실격. 제목이 이겁니다. 브라질이 16강 실격했대. 이거 뭐 이런 가짜 뉴스를 이렇게 뻔뻔히 해도 사람들이 보나요? 본다니까요. 이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엄청 제가 캡처할 때만 봐도 이 조회수가 몇입니까? 38만이에요. 예.
일단 지금 요즘 시기가 국뽕 뉴스가 이제 먹힐 때죠. 장사 잘할 때거든요. 네. 이제 월드컵 시즌이다 보니까 네. 특히 뭐 대한민국이 뭐 정말 전 세계 최고다. 우리나라 우승한다. 네, 네. 이 우승 시나리오가 나왔다. 이런 맞아요. 얘기만 나와도 네. 이건 뭐지 하고 호기심에 클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채널 같은 경우에 네. 노딱이 붙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욕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인신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뽕에 되게 약하잖아요. 맞아, 좋아요를 맞아. 또 많이 맞아, 눌러요. 맞아, 맞아. 그리고 허무맹랑할지라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코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 예. 이런 채널들이 좀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의 노하우가 딱 정리를 하자면 네. 일단 그럴 듯한 그 뉴스나 네. 혹은 요즘엔 뉴스가 하도 저작권 시비가 많이 걸리니까 맞아요. 동영상을 갖다가 사요. 아. 동영상들을 막 사요. 그래갖고 그걸 동영상을 쫙 깔아놓으면서 음악을 쫙 깝니다. 예. 그 상황에서 거의 AI에 비슷한 독특한 톤을 갖고 있는 그런 맞아요. 남자나 여자가 네. 막 읽어줘요. 네네네. 읽어주는데 내용들이 주로 뭐냐면 약간의 가짜 뉴스를 펌핑을 해가지고 이제 국뽕을 갖다 자극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 얹어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밑에 이제 댓글들 중에서 야 이건 뭐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댓글 있잖아요. 전부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댓글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럼 마치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정말 모두 다 칭찬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실려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생겨요. 마치 좋은 후기가 그렇죠. 그 식당의 어떤 음식 맛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신력이 생겨요. 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글이 네. 아무 거리낌 없이 이거를 갖다 올려주는구나. AI로 띄워줄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선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원구 TV에도 선풀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악플들 뽑아내 빨리. 댓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술적인 측면에 그 조작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금지어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댓글 중에 가짜 뉴스,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필터링하는 걸로 걸어놓으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댓글로 이거 가짜 뉴스잖아요라고 하면 바로 스팸 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국뽕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아마 키워드를 아마 걸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댓글만 달릴 수 있게. 근데 저는 이런 뉴스들의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이 네. 이 택시 기사님들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택시 보통 타면 네. 운전하시다 가끔 말 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봐요 학생 혹시 그거 알아? 브라질이 16강 탈락했대. 근데 지금 이러면서 본인이 혹시 그 기사님이 본인한테 작가님한테 학생이라고 아니 했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봐 학생 아니면 저희 아저씨 혹시 그거 아세요? 날카롭다. 네. 아니 이런 걸로 꼬투리 잡지 말라고. 우리 시사부로 날카로워. 근데 그러면은 저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브라질이 실격을 당했다고요? 그러면 뉴스 못 봤어? 하면서 이런 뉴스를 보시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택시 기사님들 한정된 공간에서 정보를 입수할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도 또 괜찮은데 이게 진짜 그 심각한 가짜 뉴스가 사람들한테 그럼요. 진짜인 줄로 인식되는 거는 그건 큰 문제잖아요. 예. 그 요즘에 얘네들이 또 그 구독자들의 반응들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서 거기에 맞춰서 멘트들을 만들거든요. 네. 중국을 까면 요즘에는 굉장히 좋아해요. 맞아. 은근히 중국을 까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데 갑자기 중국 가는 얘기들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뭐 가령 이 월드컵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카타르의 국왕이 우리 그 손흥민 선수에게 모든 의료 그 시설들을 갖다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라. 그것도 살짝 뻥이거든요. 과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 카타르 국왕이 이렇게 해주는데 중국은 손흥민을 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은근히 이제 가스라이팅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속을만하네. 기존에 갖고 있는 선입견들을 강화시켜주는 네네.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야. 이런 걸 이렇게 표방해서 네. 사실은 뒤에서 우익들이 이제 국뽕을 표방한 다음에 실제로는 잘못된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그 교묘하게 민주주의와 민주 정부들을 갖다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채널들도 저는 몇 개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네네.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게 국제적인 논란으로 한번 비춰진 적이 있는데 이 국뽕 뉴스가 아사다마오라고 이제 아시죠? 예. 김연아하고 예. 예, 라이벌. 그 선수가 우리나라 뭐 병원에서 죽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예. 한때. 예. 그래서 그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끼리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냥 야 이 가짜 뉴스네 하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일본에서 또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모 매체에서도 이걸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고. 걔는 좋지.
아니 그거 그러니까 갖고 걔네들도 장사를 한 거지. 예. 네. 근데 걔들은 또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이게 또 이루어진 거니까 일본 측에서는 네. 그때 잠깐 그 아사다 마오의 모친 국적이 한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그런 네. 그것도 내가 그것도 알기로는 가짜입니까? 가짜 뉴스로 알고 다 있어요. 가짜예요 지금. 네. 그 중에 보면 뭐 대표적인 게 뭐 김여정 한국인 남편 서울에서 뭐 결혼, 호날두 재벌 한국인 여친, 뭐 이런 식이에요 제목이.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 판단력을 저도 그런 이야기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같은 사람들은. 섞이니까. 아 실제로 이런 것도 제가 봤어요. 호날두가 어. 한국에서 노쇼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어. 일부러 어시스트를 해줬다. 등으로 어시스트 해줬다고. 등으로 어시스트 해주고 골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머리로 클리어링을 해줬다. 아, 그건 농담 삼아서 우리가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잖아. 무슨 은혜 갚은 까치야? 이게 뭐야? 씨. 근데 아주 진지하게 어어. 네, 호날두는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했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AI 목소리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예. 아 대단합니다 이 가짜 뉴스. 저는 이제 실제로 그 국뽕 뉴스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약간 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배타성들이 있는데 사실은 얘기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특정 국가들을 비난한다든가 특정 국가의 네. 국민들이 미개하다라고 뭐 욕하거나라고 하는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게 어떤 사회화의 과정인데 이런 콘텐츠들은 그걸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저급한 그 욕망들을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댓글로 시작되고 주변에다 이야기하게 되고 네네. 콘텐츠를 보여주고 공유하게 되니까 약간의 좀 일종의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들이 좀 많아서 네. 이런 국뽕 뉴스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 아는구 TV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런 걸 짚어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도 한번 제목은 좀 자극적으로 한번 뽑을 필요는 있지 않나. 오늘 제목 그뭐 브라질 탈락 뭐 이런 걸로 갑니까? 뭐 안홍구 예언, 뭐 저기 천공과 함께 예언. 아니 월드컵 우승으로 가지 뭐 그럼. 아 월드컵 우승으로. 그러니까 그럼 축구 얘기 나온 김에 네. 브라질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스코어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다들? 아 오늘 브라질이요. 네. 어떻게 우리 총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한 2대1 정도로 지지 않을까. 아 진다. 예. 브라질이니까 또 네. 워낙 강팀이니까. 우리 저기 김동수 평론가님은 몇 대 몇으로? 저는 뭐 한 2대1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아 2대1로 한국승. 네. 국뽕 뉴스네요. 아유 우리 저 기사부로님은 저는 죄송합니다만 4대1 봅니다. 4대1이요? 네. 이건 거의 그때 네덜란드 5대0 네. 수준의 이거 이거- 아니 4대 우리가 1로 5대1로 진 적이 있었죠. 4대1로 집니다. 네이마르가 나왔을 때 네이마르 나왔을 때 벤투가 그러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착각에 빠져 있어요. 네이마르가. 그래서 그래요? 발목이 온전치 않은데도 자기가 나와서 나온다. 예 호날두가 자기가 골 넣으려고 나왔던 것처럼 어. 자기가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 예, 그러다 큰 코 다치는 그 거죠. 네이마르가 저희들하고 낀 거 없나요? 은혜 갚은 까치처럼 뭐 발목으로 한번 전혀 던진다든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네. 우리를 작은 5대1로 이긴 적이 있죠. 아. 지난 축구가 네. 포르투갈전이 왜 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저는 벤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렇죠. 이제 브라질전에 벤투가 나옵니다. 아니 근데 그 논란도 있더라고요. 벤투가 이제 포르투갈이니까 그 일부러 네. 그 본인이 퇴장당했다. 네. 예, 깔끔하게 자기 고국이라서 고국이니까 불편하니까. 예, 그런 아, 이제 그럴 논란 수도 있죠. 예, 그냥 썰입니다. 최근에 썰, 뭐 진짜. 벤투 감독이 역시 잘했다 뭐 그러는데 네. 실제로 벤투가 없을 때 우리나라 그 대표팀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벤투가 복귀하기 때문에 네.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이번 경기는 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늘 저런 근거를 대면은 신뢰성이 떨어질 텐데. 오늘 댓글 관리 잘해라. 예. 오늘 PD 댓글 관리 잘해야 한다 오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짜 뉴스, 국뽕 뉴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같이 이제 민주 진보 세력에서 보면은 어떤 보수나 네. 소위 말하는 보수 꼴통 그 채널에서 컨텐츠를 만들 때 보면 이건 가짜 뉴스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보이잖아요. 가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보수 꼴통들은 늘 가짜 뉴스를 많이. 예, 뭐 본인들끼리는 이게 그 진짜로 얘기를 하겠지만 뭐 금괴 몇 톤이었죠 그게? 네. 뭐 문재인 금괴 몇 톤을 갖고 있다. 예, 예. 양산 사정에 예, 있었다 예.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건 오히려 차라리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러지만 네. 어떤 채널에 이제 거의 뭐 80만 90만에 육박한 이분은 그 가짜와 뭔가 진짜를 아주 절묘하게 잘 섞어서 뭐 그게- 이봉규 TV? 아니요 그분은 이제 좀 지는 별 같고요. 예. 제가 이제 아 오늘 지지 않아요. 아, 이봉규 TV를 보면서 이제 꿈나무- 국정 계획을 결정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야, 그 실제로 정도예요? 지금 뭐 이봉규 TV에서 어. 한동훈을 차기 그
당 대표로 밀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급격히 한동훈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윤상현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봉규 TV에서 한동훈을 밀면서 한동훈 쪽으로 가고 있다. 아니, 봉규 형 이 자리에서 맨날 갑수형한테 혼나던데요. 그제 같은데 야 벌써 그 정도가 됐습니까? 그 형님이 지금 최고의 전성기 별의 순간을 누리고 그렇습니까? 있다. 그 형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다 지금. 알겠습니다. 돈도 잘 들어오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 채널의 주인공 이름은 이제 성재준 씨라고. 이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제 기준에서는 가짜 뉴스와 그리고 또 뭔가 뉴스들 진짜 뉴스들 가지고 와서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잘 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럴싸해요. 어떨 때 보면 그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시사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준 일단 성재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잘 잡았습니다. 보수에서 필요로 하고 보수에서 없는 캐릭터를 잡았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성이 조금 보장되는 캐릭터예요. 봤을 때. 네, 봤을 때 뭐 밤에 좀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뒤에 책 좀 깔아놓고 맞아요. 책은 차분하게 이야기하는데 보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또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좀 가방끈도 긴 것 같고. 맞아요. 그런데 진보 진영들을 비판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맞아 하는데 새로운 정보는 가짜 뉴스인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성재준이 이야기하는 정보가 대부분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맞지 그렇게 저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모르는 정보가 나오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가짜 뉴스니까. 가짜 뉴스를 거기다 얹어버리니까 이 파급력들이 되게 세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걔가 뭔가 있어 보이고. 네, 그렇죠. 쟤는 진짜 특별한 어떤 정보통이 있어서 저런 것들을 얘기하나 보다. 그런데 그게 가짜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재준의 작전은 제가 보기에는 성재준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누군가 뒤에서 짜주고 있다. 기획을 해주고 철저하게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꼭두각시가 아닌가. 왜냐하면 성재준 TV를 강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더라고요. 그 사람 진중권 이런 사람이 강추를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 진중권 정도의 논리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자를 갖다가 폭 찍어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 사람 아니니까 원래대로라면. 근데 왜 진중권이 성재준을 추천할까? 진중권이니까요. 진중권은 그닥 논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왜 무시해 버리시면은 진중권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악의 세력들을 모르게 돼요. 사실은 철저하게 진중권은 검찰의 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진중권의 뒷배는 그냥 검찰이에요. 특히 한동훈이라고 의심이 됩니다. 뭐 김경률, 서민 다 마찬가지예요. 뒤에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건드린 건 용납을 못해요. 이자들이. 그래가지고 다 진보에서 넘어간 친구들이. 왜 넘어갔겠어요? 검찰의 캐비넷이 있으니까 넘어갔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검찰 쪽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까기도 잘해요. 뭐 예를 들어 정진석 이런 사람 잘 깝니다. 비판도 하고 심지어는 윤석열도 비판을 좀 합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기는 신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거기를 비판한 적이 없어요. 성재준이라는 친구는 아직도 젊은 좀 굉장히 젊습니다. 그 외대 나오고 하던 맞습니다.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40대 초반인가요? 30대 후반 그 정도. 하도 뭐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해서 한번 봤는데 내용은 교묘하게 썼다라는 생각을 깊이 있게 이렇게 분석해서 보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깜빡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 있는 분석도 없어요. 그 친구는 딱 들어갈 때 그 일반 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대중들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와 지루하지 않을 정도의 길이로만 딱 얘기를 합니다. 8분 내로. 그거 원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재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현직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원 선생이에요. 맞아요. 학원 선생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좀 우리 사회에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좀 쉽고 간단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뭐 보수화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경향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서 젊은 층들이 소비하기 되게 쉬운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내용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땐 터무니없지만 아이들이 봤을 때 젊은 청년들이 봤을 때는 수긍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 사람 유튜버 80만 90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저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도 되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제 윽투브라고 그 친구가 했던 방식을 이제 윽투브는 가면을 쓰고 이제 했다면 성재준 씨는 이제
그 본인이 보수 언론을 대표한다는 이제 얼굴을 까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안 보신 분들은 그 뭔데 그 가짜 뉴스라고 자꾸 그러냐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제목이 일단 거의 뭐 국뽕 뉴스 뺨칩니다. 그렇죠. 일단 제목이 예를 들면 11월 28일 영상 채널 그러니까 컨텐츠 제목을 보면 남국이 충격 모텔 터졌다입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뭐 어디 뭐 모텔 가서 뭐 했나? 김남국이가 총각이니까 뭐 이런 또 게다가 총각이니까 그럼 이겁니다. 옛날에 김남국 의원이 뭐 이렇게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린 내용이에요.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 가서 잔 적이 없습니다. 저렴하고 깨끗한 모텔 이용합니다. 작년 지방선거 부산 지원 유세 때는 방 2개 안 빌리고 모텔에서 보좌진이랑 셋이서 잤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게 뭐야?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 생활 자체가 검소해요. 예. 그래서 돈 한 푼 한 푼 쓰는 것도 아끼고 해서 그 자기가 필요한 데다 기부도 하고 네.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그 모텔을 산다는 이야기가 호텔 가면 돈이 비싸니까 네. 그렇죠. 모텔을 이용하고 그 남긴 돈 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이미지를 완전히 그러니까 저거는 김남국 개이설을 강화시키는 거죠. 개이설로. 예, 그래서 예. 지금 제가 그 성재준이 하는 그 방식이 철저하게 제가 이제 뒤에 뒷배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예전에 그 국정원에서 특정한 메신저들을 갖다 공격할 때 다양한 댓글들과 아고라에 있는 글들로 네네. 그 메신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때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저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팩트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한 끝을 틀어버려요. 틀어서 잔상이 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김남국 같은 경우도 가령 뭐 국정조사에서 김남국이 뭐뭐 갖고 이런 지적들을 했다. 네.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남국아 너 이전에는 너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때와 지금이 왜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을 갖다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속 그 뭔가 때를 묻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 때를 묻히는 작업들을 계속하면 사람들은 김남국 딱 하면은 무시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돌아가는구나. 얘기를 안 듣게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좋은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은 전부 다 가령 지금은 김남국을 하다 안 되니까 개이설까지 퍼뜨려가면서 그 묻히고 있는 거거든요. 저 모텔 그 싸구려만 그 뭐 가고 거기서 뭐 또 그 남자 보좌진들하고만 네네. 같이 방을 쓰고 네. 굉장히 이상한 뉘앙스를 갖다 풍기잖아요. 그러면서 특히나 기독교 계통의 그런 단톡방에 저런 걸 막 올려버리면은 온갖 욕이 쏟아집니다. 또 그렇게 또 예,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작전이에요. 네. 저는 이제 성재준의 컨텐츠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보 진영에 있는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들을 본인의 SNS에 공개를 하고 또 불필요한 논란들을 자극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호텔에서 잔다라고 해도 민주주의 진보 진영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탓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아껴서 모텔에 가서 자는 건 참 미덕이긴 한데 그게 굳이 진보 진영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검열의 어떤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좋은 일에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비용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후원금을 모집하는 게 낫지. 호텔 안 가고 나는 모텔에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보 진영에서 호텔을 가는 의원이 있다라고 하면 호텔 가서 자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럼 양쪽에서 야 김남국은 이렇게 모텔 가면서 후원금 아낀다 그러는데 너네는 왜 호텔 가? 또 호텔에서 다른 더 빌미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죠. 이게 그런 프레임 안으로 본인 스스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불필요한 논란들이 계속 가중되고 예. 나중에 만약에 그러다가 김남국 의원이 호텔을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모텔이 주변에 없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그러면 이제 성재준이 호텔 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허. 야 모텔 간다라고 그러더니 알고 봤더니 김남국의 실체 호텔 이용객이었어. 성재준이 이제 그런 이렇게 거 돼 버리는 하겠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 공격거리를 본인들이 양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근데 있어요. 저는 그 이런 성재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지 그 자체를 뭐 우리 김남국 의원이 하는 그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네. 보고요. 일단 뭐 그 사람이 김남국 의원이 그 돈을 아끼고 정말 그거는 몸에 배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살아온 그 궤적 자체를 이해한다면 전혀 문제될 건 없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튜브가 공격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그렇죠. 잘못된 것이라고 일단 봐야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재준 씨를 예전부터 이제 봐왔고 성재준 씨와
소위 말하는 대적을 했었던 헬마우스 네. 시절부터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이 내용을 다루다 보면서 또 봤는데 계속 이 귀에 안녕하세요 성재준입니다. 그 목소리가 귀에 지금 너무 박힐 정도 들어가지고 머리가 아플 징조인데 이쪽에서 그 성재준을 그 대적할 만한 사람이 네. 헬마우스입니까 지금? 원래 헬마우스가 성재준을 그 대항마로 하면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서 이제 급부상을 아니, 뭐 했거든요. 성재준만을 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그, 근데 성재준을 잡았어요. 그 우익 유튜버들을 맞아요. 전부 가짜 잡겠다, 뉴스. 가짜 네. 뉴스를 잡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윤서인을 처음에 잡았죠. 예, 윤서인. 맨 네. 처음에 그 대마도. 대마도. 잡았고 그 네. 이후에 뭐 신라면도 잡았고 맞아요. 그리고 성재준은 어떻게 보면은 뭐 후반부에 나오게 된 일종의 빌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헬마우스는 성재준의 민낯을 많이 깠죠. 많이 까발렸죠. 네. 특히나 걔는 아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 네. 공부도 안 하고 실제로 맞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갖다 계속 섞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폭로를 해줬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채널이 없다 보니까 우리 성재준이 지금- 헬마우스를 강력하게 추천해야 되겠네. 아니죠. 안홍구가 잡겠습니다. 그렇죠. 빨리 한마디 하세요. 네. 지금 카메라. 아, 이게 성재준 여기 빨리 하십시오. 아니, 자 풀샷 주세요. 아니 헬마우스를 우리가 추천합니다.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빼주세요. 성재준 따위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건 성재준은 내 급이 아니다. 그렇게 그럼.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썸네일 나왔네요. 성재준은 내 급이 아니야. 야, 장사 그렇지.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좀 원래는 본격적으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우리 이 진보 진영에서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가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설전이 오가고 뭐 고소 고발전에 심지어는 이제 살해 협박까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본인은 뭐 살해 협박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듣는 사람이 협박이라고 느끼면 살해 협박이라고 느끼면은 협박한 거죠. 협박 아닙니까? 예. 어떻게 말을 갖다 잇따라 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예. 읽어드릴까요? 이거 읽어드리면은 예. 우리도 노딱붙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왜 여기서 읽으세요? 김성주 그러니까. TV 가서 읽으세요. 아니면은 저기 안홍구 TV에서 커뮤니티에 읽지 올리면 안 돼? 하여튼 요거는 그냥 일단은 하여튼 뭐 너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뭐 이렇게요. 이제 고등어 토막 내듯이 뭐 예를 들면 그런 토막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마무리는 이분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겁먹지는 마라. 나 뭐 살인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는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이 내용을 들은 이제 김한매 대표가 고소를 했죠. 고발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좀 설명을 좀 그 앞뒤 다 생각하고 앞뒤를 하니까 갖다가 좀 빼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 얘기를 먼저 하시니까 제가 요거는 미리 네.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린 거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요 이야기의 시작은 파블라 방송이 이제 시작되면서 금요일 혹시 파블라 방송 보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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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떻게 좀 일단은 뭐 어떻게 보셨는지 좀 그러니까 말씀해 정확하게 주시면. 말하면은 파블라 방송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음. 굉장히 괴이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촛불 행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양희삼 목사님. 그걸 얘기. 이 양희삼 목사님이 어느 날 기부금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렇죠. 예.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자기가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돈을 모아서 네네. 그것을 적절하지 않게 공개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문제를 삼았을 때 그렇게 신고를 안 하고 이랬을 때 세금도 안 내고 이랬을 때 이제 기부금법 위반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터질 때가 언제였냐면 음. 이종원이라고 하는 자의 통장가 집회가 막 이 열기를 갖다 달아오르고 있을 때 그러면서 거기서 주로 얘기되는 것이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됐었거든요. 그런 일이 진행될 때 촛불 행동도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네. 촛불 행동도 똑같다는 주장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카페니 뭐 댓글이니 이런 데서부터. 그러다가 양희삼 목사가 갑자기 네. 고발당했다는 고발당했다. 소식이 예. 들려온 거예요. 예. 근데 양희삼 목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촛불 행동도 처음에는 사단법인을 만들던 단계에서 네. 공동 대표로 있는 사람 중에서 사단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단은 이제 모금을 해야 되겠으니 네. 우리 대표들 중에서 그 촛불 행동은요 개고폰처럼 뭐 그냥 뭐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20명 모아놓고 이러지 않아요. 다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이에요. 네. 대표들이 다 모아 있는 상태 중에서 지금 그 중에 양희삼 목사님이 그래도 가장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그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 양희삼 목사님 이름으로 그 통장을 만들어서 일단은 그걸로 쓰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통장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썼던 것이고 네네. 진짜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다 통장 이관을 다 시켜서 이제 촛불행동의 법인이 만들어진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법에 위반이 될 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거는 진짜 다 통장도 깎고 어허. 심지어 다 깎고 음. 그 통장 하나밖에 안 받았고 누구처럼 통장 3개씩만 해놓고 한 통장 하나만 갖고 이거는 김의겸 거고 이건 누구 거고 이러지 않아요. 거기는 딱 그분 통장 하나로만 딱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고발한 거야. 어허. 누가? 근데 고발했다는 사람이 한모라고 하는 예. 사람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네.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엔 예. 몰랐죠. 네. 처음에 몰랐는데 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음. 고발인이라고 하는 거를 양희삼 목사는 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그걸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알고 우연찮게도 그 동일한 이름이 사실은 그 시사타파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명이인이 아니라 실제로 같은 사람인가 네.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파블라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다양한 취재들과 조사를 했고 네. 김희경 씨가 결정적인 물증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걸 매치를 시켰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방송을 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한모라고 하는 사람은 시사타파와 함께 어울려 다니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 디텍티브 뉴스라고 하는 데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한창 또 김한매나 그 꽃미남을 까고 있는 네네. 그 김칼세, 네. 그러니까 김민철의 칼럼 세상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 사람과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고 네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또 시사타파는 밀어주고 있고 네. 그러면 링크는 당연히 걸었죠. 네. 근데 당연히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이 그 한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 양희삼 목사를 고발하게 될 때 시사타파가 관여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건데 물증에서는 관여를 한 것처럼 인터넷 뉴스 모 기자한테 그 양희삼 목사와 관련되는 자료를 줘라라는 식의 얘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그렇죠. 고발 사주와 관련된 고발 사주랑 비슷한 케이스가 아니겠느냐 네네. 이런 그 방송을 한 겁니다. 그게 파블라에서 예. 이제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 디텍티브라는 그 언론사가 네. 지금 언론사로 알려져 있는데 주간지 그렇죠. 그 언론사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거의 폐간 상태 휴관 뭐 표현은 휴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휴관 상태라고 그게 5년이 지나고 이러면은 사실 없어집니다. 그 보도가 계속 나가야지 그 어. 언론사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지금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매일 한 건 이상의 기사가 올라야 됩니다. 예. 그게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음. 기사로서의 그런 어떤 자격들 그런 게 박탈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아직도 그 디텍티브 뉴스의 기자라는 기자증을 가지고 다니기 가지고 때문에 있죠. 이제 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언론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금 좀 파악을 해서 음. 과연 이 사람들이 기자로서의 그 역할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소속돼 있는 사람이 이제 양희삼 목사를 사실은 촛불 행동이라는 집회에서 그 목사로서 나가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지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네. 진보 진영의 어떻게 보면은 그 행동 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인데 같은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자들이 네. 그 사람을 공격을 하고 나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좀 심각한 그걸 거예요. 이제 파블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네. 거고 그 배우의 이제 이제 시사타파에 그분이 계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예. 방송에서는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놓고 이제 계속 설전이 오가다 보니까 김한매 대표 이름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김한매 대표는 이 파블라 방송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김칼세라는 분하고 이제 설전을 오고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고발전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살해 협박 가까운 이런 발언이 나왔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좀 저는 이제 좀 너무 우리가 선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사람이 이 살해 협박을 하는 사람이 진보 진영이 아닌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살해 협박을 합니까? 지금 도축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도축장 무시하지 말라는데 저는 도축장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당신의 직업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왜 기자라고 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실제 직업은 도축장에서 일하시면서. 투잡 뛰시나 보죠. 그렇죠. 뭐 기자증도 네네. 있으면서 또 일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그건. 근데 예, 이제 예. 우리가
그 유튜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을 표방하려 그러면 언론사로서의 갖춰야 될 요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언론사가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춰놔야지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요즘은 유튜브를 하면 다 기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 컨텐츠들을 이제 올려주신 걸 보면서 댓글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코인 충돌이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 코인 충돌. 그 양측의 코인이 충돌하는 거 아니냐. 네네. 뭐 그런 댓글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3자인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이 싸움 자체가 코인 충돌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건이 왜 시작됐냐면요. 이게 지금 벌써 한 3년 전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애초에 개국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 그 헌신적으로 그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조직 관리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개싸움 운동본부라고 하는 것을 지탱해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배제됩니다. 배제되고 그 1인 독재의 개국본이 만들어져요. 이 사람들이 배제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1인 독재의 개국본은 뭘 만들었냐? 더불어시민당을 만듭니다. 이런 짓들을 벌였어요. 그게 그러면 그 조국을 갖다가 지키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고 그리고 그 일념으로 전부 다 모였던 그 돈을 갖다가 뭐 1,000원을 냈던 10,000원을 냈던 그 사람들의 뜻들을 다 어떻게 수렴을 한 겁니까? 그냥 왜곡시킨 거예요. 왜곡시키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향해 비틀어 쓴 겁니다. 애초에 이런 짓을 해놓고도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뭐 작세, 똥파리 이러면서 사이버 불링을 해가지고 뭐 거의 죽여버리다시피 했고 일정한 그런 그 어떤 비판적 그 노선들을 갖다 견지하는 그런 작은 유튜버들을 그런 식으로 무차별히 짓밟아 왔던 데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시사부로의 그 김 선생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열린민주당 창당 작업이 지금 이제 그 정말 그 제가 볼 때는 우리 열린민주당 당원이었던 사람들이 그 합당이 되면서 그 열린민주당 정신을 너무 좋아서 새로운 재창당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아직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그 많은 반응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열악한데 그 당을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막 그 지사타파의 이종원 씨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럴까? 그 비교가 안 되는데 자기들이 그 세력하고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더불어 시민당을 만든 경험인가 앞으로 또 새로운 당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은 열린민주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공공연하게 당을 만들려면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일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은 못 해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그 대표가 너무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외모도 그렇고 이 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근데 총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우리 열린민주당을 또 관심 갖게 지켜보시고 정책이 마음에 드시면 또 도와주시는 거, 힘 실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종원 씨가 우리 보고 열린민주당 단당세력이라고 자꾸 하는 거야. 마무리를 그렇게 하니까 이 방송이 왠지 그래서 열린민주당 홍보가 돼버렸잖아. 그건 아닙니다. 저기 이종원 저희 아농구 TV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었었습니다. 저희는 방송으로 하는 겁니다. 저 이종원 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좀 참 안타까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방송이 좀 구독자가 많고 인기가 있다면 더 방송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팟빵에서 인기가 없으니까 1시간만 빨리 끝내래요. 이거 빨리 우리도 퇴근해야 한다. 저희가 인기 있어 매불쇼만큼 인기 있었으면 지금 2시간 더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시간을 더 환성을 많이 하겠죠. 밤새도록 하라 그럼요. PD들 아마 여기 국장님도 내려오셔가지고 더 돌려 이럴 텐데 빨리 끝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끝내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축구 얘기라고 좀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그 얘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사부로님부터.
늘 불가능은 존재해 왔고요. 불가능을 깨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객관적인 전력이나 뭐 모든 평가에서는 우리가 열세고 브라질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지만 뭐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축구공은 둥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난번 게임에서 보여줬던 그 투혼과 열정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브라질 잡고 8강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말씀 잘하신다. 야. 저는 이번 축구를 보면서 유상철 감독이 떠올랐어요. 아이고, 네, 또 참. 유상철 감독이 고유상철 슛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네. 이강인을 업고 다니는 장면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네, 네. 방송 프로그램을 뭐 하나를 그 떠올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미래 세대를 지금 키워내지 않으면 그 2002년 월드컵 때도 정말 많은 미래 세대들을 그 전에 10년 전서부터 키워내었기 때문에 2002년에 그런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한국 축구를 떠받치는 대들보들은 그 2002년에 눈도장을 갖다 찍은 한국의 젊은 선수들이 나가서 시장을 갖다가 만들고 그 선수들이 또 추천을 하고 그 선수들이 영역을 넓혀놓은 것 때문에 새로운 또 꿈나무들이 그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가능해졌던 거 아니에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계속 요즘에 내가 정말 할 일이 뭔가 이런 얘기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저는 정말 이 유튜브계의 민주진보 진영의 꿈나무들을 계속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50만 넘는 그런 진보 유튜버가 왜 그 젊은 새로운 유튜버들을 다 짓밟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자기 혼자 권력을 독식하고 자기 혼자가 그 정치적인 모든 특혜를 갖다가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브라질전 예. 축구 응원 메시지죠. 이걸 원래 이쪽으로 빠져 네, 원래. 이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나눠주는 네. 이걸 나눠주는 그런 선택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된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큰 채널 좋죠. 그렇지만 작은 채널들을 좀 소중하게 여겨주시면 그 채널들이 나중에 우리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예. 브라질을 갖다 이기는 그런 기적을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그 기적들을 형 논리가 기적적인데요. 지금. 아니 지금 가능합니다. 아, 성재준이니 그렇습니까? 뭐 이런 작자들, 이봉균이 이런 네. 작자들을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네, 그런 네. 힘들을 이 젊은 또 작은 유튜버들이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분들을 관심을 좀 가지고 키워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가 잘해서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 좋죠. 그렇죠. 그러나 꼭 축구가 안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부분이 전부 다 그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할 네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축구는 축구일 뿐이다. 네, 네. 그리고 잘 되기를 우리가 희망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은 좋으나 네. 축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그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축구는 열심히 잘 하도록 응원하고 네. 우리가 잘 되면 좋고 보되 우리 나라가 전체가 잘 되도록 하는 일에 그렇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일이다. 알겠습니다. 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아무도 궁금해하시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1대0으로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새벽이죠. 새벽 4시에 브라질이 그렇게 형 국뽕뉴스에서 지금 브라질이 실격한대잖아요. 전 요거는 믿습니다. 요건 믿어요. 아니야 브라질이 그래도 세계 1위라고 하는데 골을 하나밖에 못 넣는다고 얘기를 하면 아니 되겠니? 우리가 1대0으로 이긴다고요. 우리가. 아 그러니까 걔는 그럼 골을 못 넣는 거 아니니? 네이마르가 그럼 다리가 부러지냐 자샤? 다치세요. 야, 진행시켜. 아 좋구만. 뭐 이런 거 이제 성대모사 저도 연습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성대모사를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화요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농구 TV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 네.